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8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의 흐름을 지켜보지 말고 그 속에 뛰어들어라. 감사 스마일도 항상 도전하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오늘 하루도 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스님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토제 3주간 통계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10월 23일, 10월 30일, 11월 6일 3주간 통계를 쭉 보다 보니까 1등이 성남 분당구, 2등이 과천은 변함이 없네요. 3등은 이제 광진, 하남, 동작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은데 23일과 30일, 그 다음에 11월 6일 보시는 것처럼 다 빨갛지 않습니까? 토호제를 갖다 지정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강북구까지도 0.01%, 수원 장안구도 0.02%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물론 또 개별적인 요인 그리고 이 토호제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심리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보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움직일 사람들은 또 움직인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는 이런 통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중앙일보 부자들 한국 탈출 충격 보고서 올해 2,400명이 떠나서 21조가 유출됐다. 왜일까요? 한국 백만장자 여기에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자산가가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한 잠정치인데 최근에 지금 환율이 다들 아시겠지만 1,450원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은 해외로 지금 이민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영국,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은 부자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중산층 이하 서민들만 한국에 남아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빚내서 지금 주식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 스마일이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빚내서 내 집장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부자들도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이 세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삶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각자 도생하시고 특히 감스님들만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상승열기 꺾인 서울 집값, 전세값은 고공행진이다. 성동이라든지 광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서대문, 남가자동에서 신고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 규제 후에 거래가 지금 80% 급감했지만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또 비규제 지역인 구리, 화성 그리고 이제 부천이라든지 또 덕양구도 집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공급 부족에 전세값은 40주째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뭐 1억에 200짜리 물건을 찾는데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내년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 뭐 설문조사도 나왔지만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전세나 월세 가격은 우리가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으로 또 올라갈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원화 가격이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또 환율이 또 이렇게 1,450원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에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공급을 하면 될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공급도 지금 할 수 없게 지금 막아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꼬여버렸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2명 중에 1명 내년 집값 오른다. 2021년 이후에 상승 전망 최대치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R114에서 상반기에 전망을 설문했더니 전국 집값 전망을 23년, 24년, 25년, 26년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항상 23년 같은 경우는 12%밖에 안 됐고 24년도는 30, 25년도도 32밖에 안 됐는데 26년도에는 52%. 정말 그래서 5년 만에 지금 내년 집값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내년에 들어맞을지 아니면 뭐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집값이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서울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도 이제 라이브 시간 때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자산을 똘똘한 한 채로 세팅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어제 코리아랜드 전명임 대표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각자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내 집 장만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여유가 있어야지만 돈이 또 들어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조금 만약에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타이밍을 또 기다리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도봉 및 은평은 10곳은 기준 미달이었다. 그래서 10월 15일 대책 소송전 가나 이 이야기도 지금 상당히 뜨겁게 지금 매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투기과열 지구 지정 기준 놓고 논란이 번진 서울 외곽지역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봉, 광북, 은평, 중랑, 금천, 노도강, 금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과열 지구 지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서울 전역, 그다음 경기도 12곳까지 지금 다 묶어가지고 지금 이사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집을 갖다 사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개혁신당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11월 달에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부동산 그런 보완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10월 15일 대책 소송전을 가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적법하게 지정되었습니다라는 이런 또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보도 해명 자료를 갖다가 내는 거는 물론 국토교통부에 있는 물론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내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진짜 6월에서 8월달 상승률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7월에서 9월달 통계만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 맞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6월에서 8월 상승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아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도 그렇지만 토지 확대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노동항이나 금강구 쪽에 또 은평구라든지 중랑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곳이었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지금 지정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문가분들도 하고 계시고 감사스마일도 덧붙여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지금 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악영향,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맡겨두어야 되는데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에서는 지금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하다 보니까 집값이 진짜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외곽 지역까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까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팩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동산알 114에서 2명 중 1명 지금 상승 전망을 하고 있는데 21년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부동산알 114에서 2017년도부터 10년 동안 상승과 보합, 하락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1년도에는 상승이 70%가 나왔는데 그 뒤로는 이제 상승 의견보다 이제 하락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6년 내년에 집값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문을 해봤더니 52%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14%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가 어떻게 될지는 뭐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감사스마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상반기 임대차 시장은 보니까 전세도 상승이 57.75%, 월세도 60.91%로 압도적으로 지금 많고요.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 전망 요인, 매매가격 상승 이유로 지금 살펴봤더니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또 정부 주요 규제에 따른 매물 잠긴 현상으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매매 가격 하락에 대한 이유는 대출 규제로 대한 매수세 약화라든지 경기 침체 가능성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부담이 또 이제 대출 금리가 가상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런 부담 때문에 매매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매매 가격 상승 이유가 매매 가격 하락 이유보다는 더 크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주택 전세 가격 전망은 어떨까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유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제 전세 수요가 증가되면서 임대인의 월세 손으로 전세 물건이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고 청약을 위한 일시적인 전세 거주 증가로 인해 가지고 전세 가격 상승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전세 가격 하락 이유는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가 나타날 거라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역전세는 지금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증가, 물론 서울 수도권에서 평택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포라든지 그리고 운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주 물량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기타 고양시 같은 경우만 이야기를 드려도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주택 전세나 월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는 뭐 대출 세금, 국내외 경기 회복, 뭐 대외 경제 여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여부, 현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주요 변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을 갖다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부동산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폭을 조금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감사스마일이 오후 4시에 코리아랜드 정병임 대표님과 사무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GTX-A 삼성역 무정차에도 일산 집값 오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산은 안 오르고 일산은 더 이상 이제 일산 들어가면 다 폭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으신데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남겨주셨고 또 여러가지 또 일산에 대해서 또 킨텍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장항지구 전체적으로 고양시 전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갖다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감사스마일도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오늘 시간 되시면 주말에 한번 더 보시면서 각자가 그런 나만의 인사이트 그리고 어제 정병임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진짜 똘똘한 한 채로 해가지고 모든 자산을 갖다가 서울로 들어가는 거는 정병임 대표도 반대다. 오히려 내가 여유를 갖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서울을 갖다가 선호하겠지만 이 똘똘한 채 이런 현상이 또 사라지게 되고 또 부동산 트렌드가 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보면 2주택 전략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GTX-A가 개통되게 되면 진짜로 서북부 특히 일산 킨텍스역이라든지 뭐 대곡역이라든지 운정중앙역에 도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너무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일산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셨다가 진짜 내년 6월 27일 이후에 삼성역 무정차로 이제 수서도 한번 가보시고 20분 만에 그리고 이제 동탄도 한 40분 50분 만에 가보시면서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고 특히 이제 27년이나 28년쯤에 삼성역 정차가 된다고 하면 진짜로 일산이나 고양시에 안 살 이유가 없다. 그때는 이제 살지 말라고 해도 살러 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은 공급 없는 규제, 부동산 풍선만 키웠다. 정말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 이야기고요. 진퇴양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제가 계속적으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매일 아침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일단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민주당 정부에서는 막는 것 같아요. 내 집을 갖다가 이렇게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내 집을 갖다 장만하게 되면 부소화로 지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막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강북 마이너스 피 쏟아지는데 강남은 연일 최고가 경신이고요.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동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남양주라든지 그리고 고양이라든지 부천 같은 경우에도 진짜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호가도 지금 5천에서 1억 이상 오른 지역도 꽤 많이 있고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구리에 있는 5년차 아파트가 지금 84 기준으로 12억. 제가 작년, 재작년에 2년 전만 또 1년 전에 작년에 8호선 개통 전에 구리뿐만 아니라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별내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 받지 않다가 이제 토지로 묶고 그래서 뭐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묶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특히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 비규제 지역을 갖다가 지금 눈여겨보고
지금이라도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지금 갖고 있어서 계약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아침마다 감사스마일 이야기를 해드리면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직접 주말에 임장을 갖다 통해서 한번 그 분위기를 느껴보실 것을 또 이야기 드리면서, 이상호 대표님이 경기도 수원이라든지 의왕에 강남이나 마용성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니 강남 같은 기존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침 보니까 이상호님께서 내일 지금 일산에 오셔가지고 고양시 일산 이런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또 세미나가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좋은 내용 있으시면 감사스마일에게도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 엇박자 정책에 강남 쏠림 심화되고 서민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당장은 또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내년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피부로 와닿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부는 지금 필사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은 선언만 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들을 갖다 열어놓고 재건축 재개발 재초안 이런 것들도 다 폐지하면서 어떻게든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일단 또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지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만 틀어막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에서는 주택 공급을 더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진짜 과거 정부에서도 수많은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없었다는 걸 다수 국민들이 이제 다 경험을 했고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97 공급 대책 이후에 집값이 오히려 또 급등한 것이고, 10월 15일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토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년 초로 해가지고 잔금 일정을 맞춰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기도 하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청약을 기다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을 갖다 지금 하려고 뛰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팩트이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꼭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은 이 서울 전세대란 불씨가 이제 경기도로 번집니다. 이제 전세난민 속출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임대차 입법 중에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쓰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에 이제 전세금을 갖다가 이제 2년 전, 4년 전에 전세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세 플러스 이제 월세로 해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심화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벌써부터도 지금 서울 떠나는 임차인이 증가되고 있고 전세가 불안해 수도권 전세난이 확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는 많이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불안보다 저는 이제 월세, 반전세가 더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진짜 예전에 1억에 200이면 진짜 골라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1억에 200이 아니라 1억에 250을 갖다 줘도 진짜 월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심각한 분위기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한두 줄밖에 나오진 않지만, 이게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런 뉴스들이 정말 이제 도배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주인분들께 예를 들어서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미리미리 주인들과의 관계를 좀 잘 맺어 놓으실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내년에 매매 가격 상승보다 이 전세나 월세 가격 상승이 더 큰 트리거가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2021년도에 패닉바잉이라는 22년 상반기까지 가다가 이제 멈췄는데, 그때는 진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막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집을 샀던 그런 경험을 다들 느끼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실제로 그때 패닉바잉으로 집을 사셨던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진 않았지만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또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내후년에는 정고점을 충분히 돌파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으로 전세집을 못 구한
임차인들 가운데 일부는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은 경기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게 만성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서울에서 시작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까지도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권대중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알아야지만 빨리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나가고 부동산 풍선만 키우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없는 규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내 집을 갖다가 장만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졌고, 특히 서울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수도권도 지금 경기도 인천까지도 지금 이런 불씨들이 번져 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부동산 부분만큼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데, 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걸까요?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고 표방을 했지만 사실상 중산층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더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이런 대책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이 넘어가는 것들 보면서 정부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또 지금 어제 한국 증시도 지금 많이 또 4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는데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라라고 지금 강요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추기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부디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감사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내년 전까지, 정말 내가 올 연말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내 능력 여력에 맞춰가지고 꼭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